제작 준비를 이렇게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봤어요. 이제는 음식 리뷰 영상을 어떻게 기획할지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남해에서 구멍을 꿈꾸다니는 조명도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조명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룩스패드 43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큰 거 하는데 그 룩스패드 1호나 이거 좀 작은 거 있잖아요. 카메라에 그 위에 장착해서 쓰는 그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그 클로즈업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메라에 저 같은 경우는 지향성 마이크를 다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뭐 현장 사운드는 뭐 다른 장비로 잡기도 하고 거기다 조명을 해서 그냥 이렇게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룩스패드 2나 좀 작은 거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음식 리뷰 영상 기획도 이제 뭐 제품 리뷰 영상 기획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획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브랜드들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이제 뭐 기획 의도, 구성 방식, 구성 내용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기획 의도 그런데 이 기획 의도가 그냥 좀 단순해요. 뭐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층을 사로잡아서 내 영상을 빵빵 터지게 광고주를 만족시키고 내가 돈을 냠냠 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데 음식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도가 높은 편이다. 뭐 음식 소개 및 정보 전달도 하고 음식점 홍보도 하고 뭐 밀키트나 이런 음식 제품 홍보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직원 바뀔 때 그냥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찍은 것도 있고요. 뭐 사실은 아는 사람 가게인데 내돈 해가지고 협찬도 아니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음식 리뷰 영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점에 뭐 가셨을 때 좀 뭐 영상 아니더라도 음식점에 갔을 때 뭔가 좀 당황하셨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먹으려고 했던 메뉴가 없다. 당황스럽겠죠. 당연히 당황스럽죠. 또 카메라 앵글에 누군가 들어갔죠. 네, 갑자기 누가 난입을 할 때. 예,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 음식이 형편이 없을 때가 있죠. 네, 맞아요. 생각보다 음식이 너무 맛있을 때, 우와,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영상에서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을 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이에요. 다 사례들이에요. 왜? 그만큼 제품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시청자에게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를 던져줄까. 그런데 음식점을 가게 되면 그 음식점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장 박치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현장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으면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노맛이면 큰일 나요.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진짜 너무 난감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야, 한국 놈들 너희 뭐 매운 거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 매운 거 엄청 잘 먹어. 한번 먹어봐. 너 엄청 힘들 거야. 이러길래 제가 그래 내가 가주지 하고 스리랑카 음식을 딱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운 음식으로 주세요 하고 딱 먹었는데 안 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별로 안 매워요. 저 따위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했으면 조회수가 좀 올라갔을 텐데 우리 스리랑카 시청자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다음부터는 좀 이제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초에 갔는데 청초수물회 유명하죠. 좋은 곳인데 해전물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삼 전복인데 제가 갔을 때 마침 해삼이 수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전복을 더 넣어주셔가지고 전복이 나왔는데 어쨌든 영상 기획 의도랑은 달라진 거죠. 해전물회인데 전복물회, 전복 플러스 2배 물회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 돌발 상황의 가능성이죠. 음식 재료가 떨어졌다, 갑자기 안 한다. 뭐 오늘도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른당이라고 시청자들이 그렇게 먹어달라고 했는데 른당 9월까지는 판매하셨는데 이제 안 한다고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자유도 뭐 사장님들이 서비스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뭐지? 뭐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들은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훈타민, 그리고 서비스를 이렇게 주시고 돌발 상황인데 좋은 돌발 상황이죠. 그래서 영상들에 좀 자유도가 높다. 음식은 그냥 현장 박치기, 현장 변수가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그냥 대비도 하고 좀 즐길 수도 있고 조금 영상의 여지, 이런 것들을 열어두시는 게 좋다. 이게 음식 리뷰 영상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을 촬영하러 갈 때 저는 사전 허락을 좀 받는 편이거든요. 특히 한국 식당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을 싫어하는 식당들이 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제주도에 뭐 놀러를 보통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연인과 함께 뭐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제주도에 영상을 찍으러 가면 남들 다 먹는 갈치구이를 한번 먹어보면서 하고 여행 위주로 영상을 딱 찍다가 서귀포에 유명한 그 갈치구이 집을 발견하고 여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본능적으로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전화를 딱 했어요. 저희 촬영해도 되냐 그러니까 유튜버 촬영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바뀌어서 내가 가는 동선에 그 근처에는 딱 어느 시간대에 그 근처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밖에 없는데 검색을 했더니 또 다른 괜찮은 갈치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아무 때나 오시라고. 오히려 갔더니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자리도 저기 자리 좀 조용한 데 있으니까 저기 가서 찍으시라고 해서 진짜 눈치 안 보고 즐겁게 먹으면서 촬영을 했어요. 물론 내돈내산이었지만 이렇게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 이제 외국 음식점에 문의를 했는데 취지도 좋고 제 영상 보시고 다 좋은데 뭐 이런 점 때문에 저희는 유튜버나 블로거나 그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받지 않는 그게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이 됐긴 했는데 이런 사례들 현장에 갔으면 오히려 서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음식점 섭외 또는 음식점에서의 촬영 가능 여부는 한번 이렇게 사전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큐리어스 제이미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조명은 정말 중요한 듯 하죠. 네, 그리고 플로티스트 비제님 돌발 상황. 우리 비제님은 항상 돌발 상황을 만들고 계시죠.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음식점을 방문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사실 이 음식점을 3년 전에 촬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3년 전에 딱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PDF가 딱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어야지 하고 기획을 딱 짰다가 3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못 갔으니까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가야지 하고 딱 봤는데 이 PDF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보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더니 현장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사장님께서 좀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러면 대신에 메뉴를 어떤 걸로 선택을 하고 촬영하기 전에 오히려 좀 상의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히려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정보들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갈치구이를 이제 6만 원에 먹었었는데 2명이서 나중에 그 영상 올리고 나서 7만 원인데 왜 6만 원이냐 그러냐 검색해보니까 7만 원이에요. 그새 만 원이 오른 거예요. 한 2-3달 만에.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있다. 그 유튜버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올렸나? 그런데 이런 것들. 그래서 검색 정보랑 좀 실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이제 좀 변화의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기 전에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2명이서 이제 PD랑 같이 가게 되면 2개 아니면 3개를 먹어요. 저는 이제 세트 하나 이렇게 먹고 PD 하나 먹고 했는데 이제 그 셰프님께서 이것도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이는 못 먹으니까요. 제가 찌양처럼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메뉴 40인분 다 먹을게요.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뭘 먹느냐 이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분량과도 그 연관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3개를 먹기로 했다. 그러면 그 3개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고 제가 추구하는 영상 길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영상 길이가 이렇게 되면도 막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터지는 영상의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상 길이도 얼마에서 얼마에 들어야 내가 터지는구나를 알거든요. 그런데 게스트를 초청했다 또는 음식이 4개가 넘었다 또는 갑자기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영상이 마구마구 길어지더라고요. 힘들거든요. 또 자막도 써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통제할 수 있도록 영상에서 음식을 몇 개만 먹자, 2개다, 3개다 이런 식으로 전 좀 정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음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하는 것도 음식 리뷰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유튜버들 특히 이제 빅페이스 채널 같은 경우는 음식의 이제 그 음식점에 대한 히스토리라든지 얽힌 추억들이라든지 맛상무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식에 대한 정보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이라보다는 내 채널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좀 달려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뭐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저는 예전에는 좀 음식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시청자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청자로부터는 호응이 좋았는데 국내 시청자한테는 호응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좀 이원화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자기 채널의 시청자층의 반응과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유사한 다른 영상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맛상무 채널이 제 음식 리뷰 영상과 좀 흡사한 점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배우고 또 참고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제품 리뷰 영상을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제품 리뷰할 때는 영상 다 만들고 나서 제목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검색하고 키워드를 어떻게 하고 조합을 어떻게 하고 내가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건지 그걸 바탕으로 제목을 어떻게 빵 뽑고 썸네일 메시지 빵 뽑고 그 다음에 설명에다가 덧붙이고 해시태그 땅땅땅 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식도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쌀국수를 먹겠다, 오늘 볶음밥을 먹겠다 그러면 시청자층에게 어필되는 핵심 키워드가 뭐면 내가 이거를 왜 가고 뭐 홍대 맛집이냐 이수영 맛집이냐 이런 식으로 기획이 사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제목을 딱 설정해 놓고 설명 딱 설정해 놓고 해시태그 딱 박아 놓고 그거에 맞는 영상을 빠삭하게 뽑아내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의 변수가 제품 리뷰보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유도를 열어두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의 구성 내용, 이거 예시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적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시고 넘기세요. 왜냐하면 빅페이스 같은 경우는 음식점 정보나 기타 내용 이런 게 앞에 오고 뭐 맛상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약간 또 다르고 이런 식으로 채널마다 달라요. 이거는 훈타민에서 이렇게 한다 예시입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음식 딱 보여주고 먹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뭐 정보라든지 딴 얘기하고 끝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그냥 제 편한 대로 하는 방식이지 만드시는 분들의 취향이나 어떻게 내가 시청자층에게 어필할 건지에 대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인 포인트, 뭐 배경 지식 이게 떴어요. 그러니까 페루 음식이 제가 조회수가 한 52만 정도 나왔는데 그게 떴던 이유가 뭐 페루의 세비체가 맛있는 거 맛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페루 앞에는 동태평양인데 동태평양 앞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기 때문에 해산물들이 정말 풍부해서 이런 음식들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페루 사람들이 야 나는 페루 살고 있는 페루인데 저 한국 놈이 나보다 더 페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런 부가적인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멕시코 음식을 먹으러 갔더니 메뉴판에 계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저는 직감했죠. 이거 유튜브 각이다. 그래서 그거 바로 포커싱을 하고 이게 뭐지? 웨보스 디보르시아스 스페인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야 빨리 그거 구글 번역기 돌려봐. 그랬더니 divorced eggs 이혼한 계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혼한 계란 이 말도 안 되는 메뉴판이 잘못됐다. 뭔지 시켜보자. 이게 이혼한 계란이래. 얌얌쩝쩝. 뭐 이게 뭐지? 이러니까 멕시코 애들이 빵 터진 거예요. 실제 음식 이름이었어요. 이혼한 계란이.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된 줄 알고 메뉴판이 완전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황당한 해프닝을 했는데 그게 멕시코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례들. 그리고 비제님하고 고기를 딱 먹으러 갔는데 비제님이 갑자기 카메라를 들라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제님, 플로티스트 비제. 카메라 들려 그래. 고기 먹고 있다가 뭐 카메라 들려 그래. 그 카메라를 딱 들었더니 고기를 딱 뒤집는데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기름이 쫙 끓어오르면서 이 돈마호크가 너무 맛있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왜 내 먹고 있는데 귀찮게 해. 그랬다가 비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도 180도 급돌변. 이거는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할 때 이제 뭐 브라질 슈아스코는 또 셰프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들 이런 장면들을 좀 살렸다. 이런 부가적인 뭔가 영상의 어떤 핵심 내용에 좀 곁들여서 양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도 좀 연구도 하면 좋고 준비도 하면 좋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 현장 박치기의 여지도 남겨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저는 말을 할 때 뭐 대부분 다 못 외워요. 귀찮아서. 그래서 저는 키워드 위주로만 하는데 그래도 뭐 영업시간은 뭐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뭐 이렇게 웬간하면 기억을 하는데 홍대 입구 9번 출구인가 8번 출구인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종에다가 진짜 대충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접어서 있다가 하기 전에 딱 보고 이 문단단이죠. 그 문단단이 하다가 음식 먹다가 한번 얘기할 때는 그 멘트를 해버려요. 이제 뭐 이런 방식도 있다. 나레이션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점도 그냥 하나의 예시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